반갑습니다. 공간과 배경을 가르치고 있는 GJ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수업에서는 학생과 작품을 논할 때 다루는 몇 가지의 항목들이 있습니다. 도시와 구도, 건축과 사람, 공간 구성과 용도, 디자인과 주제, 현실성과 게임성, 채색과 완성도 등이 있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요, 스케치 부분에 있어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세 가지 부분을 들고 왔습니다. 투시와 구도, 그리고 건축, 그리고 디자인,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영상 3편으로 나눠집니다. 구도와 투시는 세트라서 오늘 다루게 되고요. 건축 부분은 아무리 그림일지라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건축 요소들을 다룰 거고요. 디자인 부분은 워낙 개념 자체가 포괄적이면서 추상적이라서 약간의 잡다한 썰이 나갈 거고요. 그 후에 본 건물에 적당한 옷을 입혀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은 구도와 투시입니다. 설명을 도와줄 그림 한 장을 소개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수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취미반 학생의 작품입니다. 숙제였습니다. 아주 작은 집이죠? 보통 민가를 그려오라고 숙제를 내드리면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물이라는 것을 생전 처음 그려본 학생들은 이렇게 건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보통 취미반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이고요. 반면 완전 반대로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스케일이 엄청 커졌죠? 자, 이런 유형은 취미로 수업을 듣는 학생이 아니라 어떤 게임 쪽에 취업이라는 목적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나오는 유형 같아요. 게임 입문자들은 스케일 면에서 자기도 모르게 욕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보여주고 싶은 것이 많은 건가? 물론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자, 제가 내드린 첫 숙제에 힘을 너무 빼면 안 되니까, 자, 언제부터인가 숙제의 조건을 하나 걸고 있습니다. 한 명이 살만한 아담한 집을 그려오시오. 그렇게 조건을 걸면 이렇게 작은 면적의 집이 나오곤 합니다. 이 그림은 크게 잘못된 게 없습니다. 모든 요소들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하니 충분히 이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지금 이후로 제가 고치는 방향은 하나의 예시이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 수업에서 다루는 어떤 하나의 저만의 스타일이라고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진행해보죠. 구독! 네, 구독해주시면 좋고요. 자, 구도란 우리가 대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을 바라볼 때의 안전한 구도는 무엇인가? 자, 이 문을 기준으로 한다면 사람 머리는 여기에 있을 테고, 그럼 눈높이와 수평선은 정해졌고, 그럼 요 라인들이 살짝씩 위로 올라가면 되겠네요. 자, 이런 것들을 도와드리는 수업입니다. 뭔가 좀 시시하죠? 사실 사람이 계단 아래로 내려왔다면 이 부분은 안 고쳐도 되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잘 그린 거죠. 어쨌든 단층 건물의 수평선 위치는 우리가 그린 문짝 윗선보다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점, 이 점 유의해 주시면 좋고요. 자, 여기 수평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왼쪽에는 소실점 A가 있고 오른쪽에는 소실점 B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뻗는 보조선도 있지요. 소실점은 두 개이며 사람이 땅을 딛고 바라보고 있는 건물은 보통 이런 위치에서 우리 많이 그리죠. 자, 이것을 1인칭 뷰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곳에서, 이 중앙에서 많이 그려오신 분들에게 살짝 다른 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오른편, 바로 이쪽에 있는 뷰입니다.
중앙에서부터 살짝 옆으로 치우친 바로 이곳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양쪽에 소실점을 두고 가운데 그리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수업에서는 오른편 여기에서 한번 그려보자. 왜 이쪽에서 그림을 그려야 할까요? 그럼 선생님들은 이렇게 답하죠.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러울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질문을 또 합니다. 이게 왜 자연스럽습니까? 왜요? 자, 그럼 투시에 관한 방대한 수다의 포문이 열립니다. 전 질문이 쏟아지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이건 진심입니다. 자, 그동안의 학생들의 질문들이 제 커리큘럼을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유튜브 댓글로 질문하는 건 조금 난해합니다. 텍스트로 질문받고 텍스트로 답변하는 것 자체가 그 전달상에서 좀 난해한 점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오픈톡을 아래 링크에 걸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그림과 함께 톡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진행해보죠. 도로와 건물들이 보이는 지도 한 장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평소에 건물을 바라볼 때 그냥 봅니다. 자신의 위치를 뚜렷하게 인지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자신이 그냥 있었던 곳에서 그냥 건물을 바라봅니다. 도시에서 두 양쪽의 소실점을 기준으로 중앙에서 건물을 그린다는 것은 건물의 모서리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5대5로 나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꼭지점이 투시에서는 이 모서리가 되겠죠? 모서리를 이 라인선상에서 정직하게 바라보았을 때 5대5로 시야각을 나눌 수 있겠죠. 그 라인들은 이런 곳에도 있겠죠. 자, 우리는 길을 이렇게 가다가 건물이 보입니다. 그럼 바라보게 되겠죠. 나는 이 건물을 예쁘게 보기 위해서 혹은 특별하게 보기 위해서 이 라인으로 무조건 이동해서 볼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건물이 예뻐 보이는 위치는 그냥 필 꽂히는 곳이 예뻐 보이는 곳입니다. 아니면 건물이 스스로 어필하고자 하는 면을 중점으로 우리의 발이 무의식으로 이동을 하고 있겠죠. 자, 이 라인이 절대적인 포토존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건물을 비스듬히 바라볼 때의 구도를 그려볼 겁니다. 우리는 무의식에서 예뻐 보이는 면 혹은 건물의 정면에 맞는 위치에 우리가 이동을 해서 사진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좀 더 자연스러운가? 그것이 바로 구도죠. 우리는 명소나 특별한 공간에서 사진을 찍을 때 이끌리는 구도로 몸을 움직이지요. 건물은 많게는 3면이 있고 1인칭 뷰 같은 경우는 2면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게임에 있다면 유저는 이 건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무의식으로 입구를 찾을 거고 그 입구에서 긍정적인 기분이 전해진다면 그 기분이야말로 그 건물의 첫인상이 되겠죠. 단 몇 초 만에 그 건물의 첫인상이 결정되는 겁니다. 건물의 진입로에 강한 인상을 주는 것도 좋죠. 디자인하기 좋은 곳이며 건물을 어필하기 좋은 면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구도를 배우는 겁니다. 좋은 디자인과 그 디자인을 바라보고 있는 그에 알맞는 구도는 여러분의 작품을, 여러분의 건물 그림을 조금 더 발전시켜 줄 겁니다. 디자인의 영역은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너무나도 정직해서 어색했었던 5대5 비율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한쪽 면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다른 한쪽 면은 상대적으로 작아집니다. 한쪽이 확 커지면 다른 한쪽은 확 작아집니다. 양쪽 면의 면적이 똑같다는 가정 아래 입구라는 것은 한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제서야 건물의 양면을 왼쪽 면과 오른쪽 면으로 구분시키는 게 아니라 입구가 있는 정면과 입구가 없는 측면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 거죠.
패션의 완성이 얼굴이면 건물의 완성은 입구입니다. 인물의 얼굴이라 불리우는 건물의 입구를 더 잘 보이게 하는 구도, 그 미묘한 차이를 배우는 거죠. 자, 여러분이 그린 그림에서 맨 아래 꼭지점에서 수평선을 그었을 때 양쪽에 각도 차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한쪽의 각도가 작고 나머지 각도가 크지요. 보통 이렇게 숙제를 들고 오면 이에 관한 투시와 구도 이야기로 한 주가 부족하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학생 때는 선생님이 이런 투시 설명을 해주면 참 좋을 텐데 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제가 이런 거를 설명하는 선생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의 건물이 어필하고 싶은 면, 즉 입구나 디자인이 되어 있는 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건물을 회전을 해야 되겠죠. 물체가 회전을 하게 되면 소실점의 위치가 변경이 되죠. 자, 건물을 중앙으로 A라는 소실점은 멀리 있고 B라는 소실점은 비교적 가까이 있습니다. 영상 초반에 빠르게 넘어갔던 바로 이 오른쪽의 위치가 계속 제가 설명했었던 바로 이 구도입니다. 한쪽 소실점은 멀리 있고 한쪽 소실점은 가까이 있는 구도. 앞으로 저를 찾아온 학생들은 이 구도로 연습을 자주 할 것입니다. 정사각형 건물을 위에서 바라본 평면도입니다. 모서리를 기준으로 정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보단 살짝 다른 각도로 바라보고 있는 설정으로 한쪽 면은 크게 다른 한쪽 면은 좁게 표현함으로써 좀 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건물을 바라볼 수 있겠죠. 구도와 투시는 묶여있는 세트입니다. 자, 이번에는 투시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자, 보시는 건물은 메인 동이 있고 그 뒤에 서브 동이 있습니다. 메인 동 지붕의 측면을 투시 차원에서 보자면 반을 갈라서 앞에 A면이 뒤에 있는 B면보다 우리한테 가까이 있으니까 면적이 더 커 보이겠죠? 자, 이거는 잘 그린 겁니다. 자, 위에서 바라본 평면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이 건물을 바라보고 있는 카메라한테 A면이 더 가까우니까 A 면적이 더 커지는 게 맞습니다. 자, 이건 잘 그린 겁니다. 입구 지붕에도 마찬가지겠죠? A면이 우리한테 좀 더 가까이 있으니까 투시상에서 커 보이는 게 맞습니다. 이런 당연한 설명을 왜 하냐면 굉장히 많은 비율로 이 두 면적의 크기가 반대로 그리신 분들이 태반입니다. 여러분의 그림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문제는 이 뒤에 있는 지붕선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학생들이 모를 수밖에 없죠. 어디서 투시를 배운 적이 없으니까. 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도와드리는 부분입니다. 수업에서는 지붕의 기울기를 물매라고 하는데, 물매. 자, 이 영상에서는 그냥 지붕선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자, 이 지붕선을 보면 무의식으로 옆선과 나란히 간 것 같아 보여요. 이 부분은 쉽게 실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봅시다. A라는 길이의 막대기가 있다고 했을 때, 자, 실제로 A와 똑같은 길이의 B 막대기도 여기 놓여져 있다고 봅시다. 실제로 이 둘의 길이가 같다고 가정했을 때 투시상에서는 A보다 B를 짧게 그려야 합니다. 왜냐? A 소실점은 멀리 있고 B 소실점은 가까이 있으니까요. 때문에 삼각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삼각형을 그린다고 했을 때 A는 이렇게 나오겠고 B는 이렇게 나오겠죠? 지붕의 세모면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붕선의 기울기는 달라지겠지요. 그래서 평행처럼 그리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기울기로 그려야 하고요. 그래서 이런 기울기로 지붕선을 수정할 수 있겠죠. 자, 입구 지붕선의 기울기를 보겠습니다. 입구 지붕선의 기울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평행으로 그려야 한다면 입구의 지붕선을 보고 가시는 게 맞지요. 오늘의 영상을 정리해보자면, 눈높이는 문을 기준으로 사람을 얹혀 놓았을 때 여기에서 시작해도 좋고, 그 아래에 내려서 여기에서 시작해도 되고, 눈높이는 크게 정해진 답은 없고요. 그 외에 투시 잔수정을 하자면 이쪽 부분은 살짝 올려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뒷건물의 지붕면은 이렇게 좁을 리가 없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넓게 한번 수정을 할 수 있겠고요. 그에 따른 내부 면적을 좀 넓혀줄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고쳐줘야 하는 어떤 귀여운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 바닥선도 살짝 내려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 벽면의 나무 판자들의 기울기도 살짝 고쳐주시면 좋고요. 집이 너무 작아서 그런지 투시면에서 건드릴 게 별로 없네요. 작지만 잘 그렸습니다. 잘 그렸으면 왜 잘 된 건지 설명을 해야 되고, 또 어떠한 부분에서 실수를 하는지 그것도 설명을 해야 되겠죠. 설명을 하는 건 즐겁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만드는 건 매우 귀찮고 힘드네요. 그리고 아까 구도편에서 건물을 비스듬히 바라봐야 한다, 혹은 우리가 보는 물체는 약간 회전이 되어 있어야 자연스러운 구도다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답은 아닙니다. 부자연스럽다는 5대5 비율도 예를 들어 상대적인 표현이지 일반화할 수는 없지요.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입구를 잘 보이게 하는 구도를 그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것이 꼭 입구가 돼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정면이 돼야 되는 것도 아니죠. 자, 그런데 건물들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쪽에서 봐야 가장 예쁘다고. 디자인이 잘 된 곳을 잘 바라보고, 혹은 우리는 잘 계획하고 잘 그려야겠죠. 자, 그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다음에 두 편이 남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죠. 다음 편은 건축 편이 되겠고, 그 다음 편은 디자인 편이 되겠네요. 오늘은 투시와 구도 편이었죠. 그런데 오늘 다룬 내용은요, 사실 여러분들이 실제로 평소에 잘 그리고 있는 그런 뷰입니다. 1인칭 뷰. 다만 투시에 관한 관찰이나 평소에 그렸던 구도를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을 접하기는 쉽지가 않죠. 학원이나 학교에서는 글쎄요. 네. 여러분 잘 배우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의 궁금한 점을 제가 영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피드백을 위한 그림은 아래 오픈톡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투시덕후 GJ였고요. 오늘의 구도와 투시편 잘 시청해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뵙죠. 감사합니다.